교육은 무한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학연구소 안상진 소장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 서열화 해소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제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경쟁, 서열, 그리고 소수의 승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교육은 학생 간의 진정한 협력, 학생 개개인의 진정한 배움, 그래서 한 명의 학생도 버리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학생의 과도한 입시 고통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받쳐줬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도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1원도 쓰지 않는 고통이 경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고교 서열화 해소입니다. 현재 고교 서열화의 폐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불공정한 고입 전형으로 인해 2부 리그, 슬럼화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들이 학생을 뽑는 선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학교마다 선발 시기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영재학교가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이 끝나면 남은 학생들이 정기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좋은 학교들이라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에서 또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면 남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후기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자율학교가 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또 중점학교가 학생들을 선발해 가고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배정되는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만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방법도 불공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들은 옆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 학교가 원하는 방식, 학교 마음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고는 남은 학생들을 추천 배정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반고는 불공정한 고입 전형으로 인해 2부 리그, 슬럼화라는 그러한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반고에 위에 있는 학교들이 적다고 보십니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는 2353개입니다. 그중에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또 자율형 사립고까지 합하면 무려 112개입니다. 4.8%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수라면 4.4%입니다. 그런데 이 4.4%에 해당되는 25,246명은 우리나라 서울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26,000명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입니다. 정말로 적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반고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학생, 초등학생들에게는 고입 경쟁이 이미 대학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입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모 학원의 전단지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예비 중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과 최상위반을 위한 자사 특목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만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 학원의 입학고사의 시험 범위는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입 경쟁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을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고입 전형은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먼저 모든 고교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특권학교들, 영재고, 과학고, 또 외고, 국제고, 자서고가 학생을 먼저 선발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등학교는 선발 시기를 일원화해서 같이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특목고와 자사고에도 일반고와 같이 무시험, 선지원, 후추천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보통교육입니다. 일반 시민을 키우는 보통교육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구별해서 소위 잘못된 수월성이라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에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지원, 그리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망국적인 피라미드 서형의 이런 고등학교들을 단순화시켜서 일반고와 특성화고와 소수의 영재학교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교육부에 요청을 드립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이 특목고 자사고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좀 물음을 던지고 필요하지 않다면 이 조항들을 삭제함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다양성은 우리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을 추구하며 수많은 학교를 만들어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력은 비슷하면서 다양한 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은 지금처럼 학력이 쭉 줄 서 있는 고등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서열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다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냄으로써 추구할 가치가 아닙니다. 단위 학교 내에서 일반고 안에서 수준형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답입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일반고 안에서야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답입니다. 지금처럼 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부작용을 일으켜냈고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전 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상대평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입시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옆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내가 이 시험에서 쟤보다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시험 전날까지 무한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좋은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평가 줄 세우기를 위해서 객관식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객관식 평가다 보니 학교 현장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답 맞추기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5개 중에 정답을 고르는 교육을 하는 나라가 이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병폐입니다. 또한 대학은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얼마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연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점, 학업 성취도가 높은가를 다 비교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주요 10개 대학이 2년간에 거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주황 색깔이 수능 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2016년을 보면은 학생부와 실기 전형보다도 더 떨어지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위 수능을 보면 똑똑한 학생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하는 정답 맞추기 교육은 그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면 우리 교육은 절대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서 절대평가의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다른 학생보다 잘해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되는 시험, 내가 이 기준을 맞추면 되는 시험으로 전환됩니다. 절대평가는 앞으로 논서수련 평가로 가기 위한 꼭 거쳐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되는 과목에 과부하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포자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 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답 맞추기 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에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절대평가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서열화는 결코 대학의 교육 여건이라던가 대학이 얼마나 좋은 교수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지에 따라 대학 서열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능에 따른 아직도 비참하지만 수능 점수 1.2점에 따른 대학 서열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들을 깨야 됩니다. 정책을 제안합니다. 수능 정 영역, 모든 영역에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변별력 이야기를 합니다. 1등급이 수만 명이 나와가지고 모든 대학들이 혼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다가 현재와 같이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그랬을 때 전 영역 1등급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704명이 나왔습니다. 응시자 52만 2,297명 중에 단 0.85%입니다. 1%가 아닙니다. 0.85%
85%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변별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때는 탐구 기준을 40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상합니다. 국영수가 100점 중에 90점 만점이라면 탐구도 50점 만점에 45점을 한다면 4,704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2021학년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르면 아이들의 수능 영역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문계를 지원하는 아이들도 과학에 대한 부분들, 또 이과 아이들도 인문계에 관련된 과목들, 사회 과목들이 영역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인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된다면,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있다면 동점자 처리에 있어 동점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전형 요소를 마련하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2, 3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렇게 우려했던 대로 동점자가 나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전형 요소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전형 요소를 할 때 대학별 본고사는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아이들에게 이런 변별력들을 계속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과도하고 너무나 심한 과잉 변별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초중고 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항목을 보면은 모두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교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거요. 반대라는 입장을 보면은 전부 변별력입니다. 교육적인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별력 하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지 왜 2021학년도에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는 2015년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바꿔야 합니다. 어차피 바꿔야 할 때 좋은 변화들을 넣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 대학에 갈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때 80%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의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맛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아진 수능을 맛보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6년 사교육비 통계는 우리 사교육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능도 그 사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절벽입니다.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의 출생아 수는 63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아이들은 49만 명, 50명이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줄 세워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이런 식의 과도한 변별력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옆나라 일본은 2020년 수능과 같은 센터 시험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라고 일본 문부석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잘못된 평가를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떨어졌고 학력이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 수능과 같은 센터 시험을 포기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같은 국제표준 시험을 가져와서라도 이것은 7등급 절대평가 논술평가입니다. 이 시험을 가져와서라도 우리는 국가교육을 바꾸겠다고 일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발표해서 일본의 센터 시험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포기하고 논소 수령 국가고사로 전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